2026년 우리의 커리어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 그리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직업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두 개의 미래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3.1%. 이게 뭘까요? 바로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숫자 같지만 사실 이 숫자 안에 앞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지 줄일지, 우리 월급 봉투는 과연 두꺼워질 수 있을지 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전 세계적인 큰 흐름에서 시작해서 AI가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파도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까지 한 번에 쫙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바로 이 시점이 왜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냐? 이런 막연한 공포의 단계였다면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좋아, 그럼 이 AI를 내 무기로 어떻게 써먹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지금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시경제의 흐름과 AI 기술 혁명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보이죠? 세계 경제 성장세는 좀 꺾이고 있고 나라들끼리 서로 장벽을 세우고 있으니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채용 규모는 팬데믹 이전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5%까지도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늘지 않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3억 개.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숫자인데요. 생성형 AI 때문에 자동화될 수 있는 전 세계 정규직 일자리의 수입니다. 와,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이 일자리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공장 기계가 우리 팔다리를 대신했다면 이제 AI는 우리 머리, 그 중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고객 서비스, 회계, 서류 정리 같은 일들이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다행히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파괴가 있으면 창조도 있는 법입니다. AI는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해요. 2030년까지 AI 같은 메가 트렌드 덕분에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특히 기술, 데이터, 돌봄,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AI라는 큰 파도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인구절벽이라는 더 무서운 파도를 하나 더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일하는 분들이 50대보다 많아집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뒤바뀌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 전체가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젊은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조차 안 하는 청년이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이 찾는 인재랑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잘 가르칠까? 이걸 고민할 때 우리는 일할 사람이 있긴 한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생존에 가까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걸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닌가요? 10년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안에 지금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핵심 기술의 거의 40%가 낡은 것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하냐? 좀 막막하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미래의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기 2번, 데이터 분석이랑 4번, 도구 활용 능력. 이건 이제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무직의 기본 소양, 새로운 시대에 읽고 쓰기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사람다운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AI가 절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고 사람들을 이끌고 깊이 공감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어떤 AI보다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최종 병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위기와 기회라는 조각들을 잘 맞춰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라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업데이트하고 기업은 기술 도입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뒤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변화의 속도는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